본인이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아까 그 물어보신 인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프레시 캐치 모드라고 그리고 하드하고 그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터보 네. 인텔의 뭐라 그러죠? 레디 부스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터보 부스터 기술. 네, 터보 부스터 기술 똑같은데요. 그 기본적으로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하셔서 여기에 어떤 파일들을 옮기실 건지 다 일일이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드라이버를 깔아주는. 그렇죠. 드라이브 깔고 어떤 파일들은 그 SSD에 들 거고 어떤 거는 뭐 하드로 조정할 거고 그런 것들도 지정을 해주시는 걸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돌아가고 제 알기로는 터보부스터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메모대 제어하는 거고 네. 레디 부스터는 이제 윈도우 7이나 비스타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전체에서.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건 맞는 거긴 한데. 네. 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랑 더 큰 차이점은 저희 모멘터스 엑스티는 OS랑 디펜던스예요. OS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인텔 솔루션은 그 비스타하고 64비트고요. 그 운영체제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 윈도우군 아니더라도 리눅스나 뭐 다른 거에서. 아, 리눅스는 안 돼요. 윈도우 제품군 내에서요. 아. 네. 리눅스는 솔직히 저희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호환성은 전혀 안 돼요. 운영체제 완전 독립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윈도우 안에서 XP든 비스타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뭐 리눅스까지 가면 리눅스는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호환성까지는 잘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 윈도우 그 버전에도 디펜던스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요. 저는 SSD 같은 경우 SSD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불필요하고 저희랑 똑같지만 성능은 좋아요. 근데 가격은 거의 5배에서 10배 가까이 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단점을 할 수 있고 저희 SSD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불필요하고 OS 상관없이 어느 O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OS 리눅스 빼고요. 윈도우 내에서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질문하셨던 게 아까 인풋 앤 아웃풋 툴이거든요. 근데 이 툴로 사용을 했을 때는 거의 7200 속도밖에 안 나와요. 아, 이거 내가 거의 뭐 5만원, 10만원씩 더 내고 이 제품을 썼는데 테스트해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로레벨 인풋 아웃풋 툴하고 PC 컴포넌트 벤치마크 툴은 드라이브 자체의 읽고 쓰기 능력만 테스트를 하는 툴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저 환경에서 얼마나 빠르게 어세스를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내가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테스트는 요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툴로 하시면 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데 이제 가장 유저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측정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 두 가지 툴은 그냥 돌리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그 툴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시스템 레벨, 실제로 유저가 사용했을 때 그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 툴 같은 걸로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빠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링 툴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그 인프라 아웃풋 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SSH라고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말씀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테스트 결과를 보면 SSD 같은 경우 훨씬 좋아요. 뭐 거의 뭐 10,000배 가까이 좋게 나오고요.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게 왜냐하면 SSD 같은 경우 랜덤 처리에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전기 신호잖아요. 드라이브는 메카니컬이고. 그렇기 때문에 랜덤에서는 SSD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하드 드라이브는 수체력 처리에 강해요. 그러니까 랜덤이 아닌 그 일정하게 읽어가는 거에서는 오히려 하드 드라이브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PC 컴포넌트 레벨의 벤치마크인데요. 또 굉장히 차이가 나죠. 400%, 450% 정도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스템 전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성능의 디펜던스하기 때문에 하드하고 시스템하고 물렸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스템 레벨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마크 2007 프리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고요. 이게 그 클라이언트 SSD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2.5인치 저희 그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를 썼을 때, 그리고 일반 2.5인치 7200RPM. 보시면 SSD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 1% 정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1% 성능을 좀, 1% 정도는 감수를 하고 차라리 나는
600불, 한 60만 원도 그 적게 드리고 SSH를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1% 때문에 60만 원을 더 내실 건가? 아니면 좀 저렴한 가격에 좀그 성능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즈 되는 그런 제품을 쓰실 거면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저희가 항상 그 리뷰를 부탁을 드릴 때 아까 앞단에 있었던 뭐 캐시마크 LCD 수술이라든지 H2 벤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하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툴로는. 근데 이런 거를 테스트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요 밑에는 시스마크 2007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결과치가 좀 많이 틀리게 나옵니다. 저게 한 3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 툴이요? 근데 프리뷰 툴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용으로는 그러니까 풀 테스트는 안 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풀 테스트 이 풀 버전을 사용하시는 건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없습니다. 보시면 프리뷰 버전이잖아요. 그렇게 뭐 충족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아까 궁금해하셨던 부분 있죠? 설명 좀 드릴게요. 2GB 램을 썼을 때가 퍼포먼스가 이게 저희 제품이거든요. 12.2% 정도 나와요. 근데 2GB SSD 4기가를 썼을 때가 17.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8기가 아까 말씀하신 8기가를 썼을 때 17.2%밖에 안 돼요. 거의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는 과연 4기가에서 8기가 SSD로 가는데 4를 8불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이 성능 차이 때문에 8기가를 쓸 것인가?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8기가보다는 4기가를 바꾸고요. 물론 다른 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4GB는 우리는 지금 저희가 필요한 파일들 빠른 성능을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만 SSD에 넣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OS를 다 SSD에 넣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 부팅이고 뭐 이러면 굉장히 빨라질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뭐 여기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해봤자 10% 내외이기 때문에 400불씩이나 더 주고 8기가를 장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궁금하신가요, 혹시? 그래서 실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큰 향상은 부덕 부분에 있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OS 부팅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SSD를 사용했을 때 당연히 뭐 저희보다 좀 빠르죠. 18초 정도가 걸리고요, OS 부팅에. 저희가 부팅하는데 23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RPM 제품, 저희 경쟁사죠. 경쟁사 만RPM 제품은 38초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7200RPM이 일반 2.5인치 7200RPM이 부팅하는데 한 59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7200RPM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40% 이상 그 성능 향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 만RPM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부팅 타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MS 엑셀 부분이 있는데요. 엑셀 부분은 SSD나 저희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픈하는데. 그리고 이제 만RPM이 한 10초 정도, 7200RPM이 11초 정도. 이제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 NI 랩라고 해서 뭐 제가 알기로 건축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래요. 이런 그 좀 큰 덩치의 파일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하실 때는 훨씬 더 빠른 그 성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그 NI 랩 같은 경우는 12.3 그리고 7200RPM을 사용했을 때는 24초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죠.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근데 계속 사용을 하면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자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쓰냐에 기억을 해서 속도가 올라간다는 게 있는데 시스템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그 알고리즘을 초기화할 수 있는 건 있나요? 제가 포맷을 하면 같이 다 나갑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성능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히트가 제일 잘 맞아가지고 제일 높을 때가, 그러니까 그 SSD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 다 그대로 다 읽을 때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SSD 성능 갖다가 따로 그것만 빼가지고 성능 체크해 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거 썼는지 그냥 딱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SLC가 이렇게 랜드가 뒤집혀졌잖아요. 네.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뭐 그런 게 공개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공개하는 게 원래 호불호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네, 물어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뜯어보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이크론하고 삼성하고 두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전송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알고리즘, 저희 좀 약간 컨피덴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메인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렇죠? 메인 컨트롤러에서 버퍼가 있을 거고요. 일반 저희가 32메가 버퍼를 쓰거든요. 버퍼가 있고 그 플래시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SSD에 저장합니다. 플래시 컨트롤러는 어디 건가요? 아,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게 하나로 저희가 SoC 칩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동영상은 저희 유튜브랑 저희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너무 빨랐나요?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보통 오기 전에 잠깐 주위 사람들 물어봤는데 모멘터스 엑스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도 되면은 아이폰을 갖고 있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동영상 변환을 하는데 얼마나 네. 득이 되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보통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따라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인코더가 네. 여기를 지원하는 게 맞춰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인코더나 써도 성능 차이가 있는 건지. 아, 그거는 저희가 전체 뭐 어떤 건 지원이 되고 어떤 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 그거를 사용하시는 빈도에 따라서 SSD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럼 예. 인코더 따라 특성 타고 그런 건 없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두세 번씩 사용하시면 당연히 그 부분은 SSD를 통해서 변달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사용하시면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뜨는 거는 속도가 빨라질지 몰라도 네. 인코딩 속도 인코딩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아요. 안 빨라요. 네. 이거 궁금하시? 그게 계속 학습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거죠? 네, 자기가 계속 지금 바뀝니다. 사용하시는 패턴을 계속 모니터링 했다는 그게 아답티브 메모리의 특징이거든요. 사용하시는 패턴을 계속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빈도가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그 프라이어티에 넣죠.